안녕하십니까. 삼성 시스템 에어컨 제어 솔루션을 강의하게 될 강사 양덕조입니다. 본 과정은 동영상 강의로 교육이과전의 본 강의와 교재에 대하여 정독하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은 이과에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어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제어 솔루션 개요, 개별 제어 시스템, 중앙 제어 시스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어 솔루션 현황입니다. 제어 솔루션 현황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위 제어기는 개별 제어 시스템으로 실내기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개별 제어 시스템이 있고, 다음은 상위 제어기에 해당되는 중앙 제어 시스템, 여기는 온오프 컨트롤러나 ARV 중계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상위는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최상위인 빌딩 통합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위 제어 직접 제어하는 개별 제어 시스템과 중앙 제어 시스템, 통합 관리 제어 시스템, 빌딩 통합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종합 카탈로그입니다. 제어 솔루션 라인업이 잘 리스트업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고, 개별 시스템 제어 시스템은 리모컨이나 유선 리모컨들이 해당되고, 중앙 제어 시스템은 온오프 컨트롤러 등이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 제어 시스템과 그다음에 외부 연동 시스템 또는 설치 시운전 솔루션, 여기 냉난방기 선택기나 그 다음에 환기 제어기 등이 라인업이 갖춰져 있으니 참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스템 통신 연결 구성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에서는 실외기와 실내기가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어들과 또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통신 선로를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자, 실외기와 실내기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셋 개처, 요거는 F1, F2 요 통신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외기와 실내기의 통신선은 F1, F2로 연결하고 이것을 우리가 셋 개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기와 유선 액정을 또 서로 통신을 주고받아야,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로컬 개청 또는 F3, F4로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외기에 모듈로 우리가 설치할 경우에 실외기끼리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OF1, OF2, 요거는 모듈 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실외기와 그 다음에 위에 상위 제어기가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컨트롤 계층이라고 하고요. R1, R2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스템 에어컨에서는 총 4개의 통신이 포함되어 있고,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하는 셋 계층 F1, F2, 그 다음에 실내기와 유선 액정이 연결되는 로컬 계층, 이거는 F3, F4, 그 다음에 실외기끼리 연결되는 모듈 계층 OF1, OF2, 그 다음에 실외기와 그 다음 상위 제어기랑 연결되는 컨트롤 계층, 이걸 R1, R2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외기에서 그 각 계층별로 연결하는 걸 살펴보면, 그 실외기 PC 안에 보시면 통신 PBA가 있고, 거기에 첫 번째가 실내기 연결되는 셋 계층의 F1, F2가 단자가 첫 번째 단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외기끼리 연결되는 모듈 계층의 OF1, OF2가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가 상위 제어기와 연결되는 R1, R2 컨트롤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외기 PBA를 열어보시면 상위 계층과 모듈 계층과 그 다음에 셋 계층을 연결할 수 있는 PBA가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DMS 2.5를 기준으로 상위 제어기인 BMS나 이런 제어기가 있고, 그 다음에 DMS 2.5 하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스템 구성이 되는데, 이걸 살펴보면 DMS 2.5는 총 5개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실외기 최대 80대고요. 한 개 채널당 16대. 그 다음에 실내기 최대 256대를 설치하고 채널당 128대가 연결이 되겠고, 제어기 최대는 75대, 한 개 채널당 15대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 채널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어기 최대는 16대까지 포함이 가능하고요. 실내기의 단일 실외기는 최대 16대, 실내기는 최대 128대까지 가능합니다. 시스템 내부에 연결되는 실내기 최대는 한 시스템에 64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RV 중계기를 설치하면 ERV도 16개까지는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통신, 구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통신, 구통신을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지금 시장에 깔려있는 DVM이나 DVM 플러스 이런 것들은 다 구통신에 해당됩니다. DVMS 플러스, DVMS 이런 것들은 신통신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이 구통신은 실내기랑 통신을 할 때 마스터가 부를 때마다 실내기가 각각 순차적으로 1번 실내기, 1번 실내기, 3번 실내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응답하는 하다 보니 많은 시간과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대수가 늘어나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구통신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서 신통신, 즉 나사 통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실내기가 뭔가 변화량이 있으면 동시에 얘기하고 동시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차적인 방식이 아닌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실내외기하고 실외기 통신하는 거를 중계기로 올리고 중계기에서 다시 상위단을 올리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상위단 지역기를 바로 실내기에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신통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통신 방식과 구통신 방식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고, 구분하는 방식은 실외기의 모델명에 가운데 X가 들어있는 걸 신통신이고요. 없는 거는 구통신입니다. 그 다음 실내기는 가운데 N자가 들어있는 게 신통신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제어기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제어기는 끝에 N이나, N이 포함되어 있는 거 다 저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넷부터 시작해서 다 끝자락에 N이 들어있는 거는 신통신이고, 없는 거는 구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제어 시스템입니다. 유선 리모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 리모컨입니다. 무선 리모컨은 두 종류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360 전용 리모컨과 그 외 제품을 사용하는 포회용 리모컨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 편리 기능을 살펴보면 360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실내기 기류 제어와 포회 같은 경우에는 무풍 모드 선택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운전 켜짐 꺼짐과 같은 기본 기능이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필터 리셋 기능이나 블레이드 선택 제어, 개별 제어가 들어있고, 실내기 선택 기능은 1실부터 4실까지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실내기 옵션 코드 설정을 위해서는 360 같은 경우는 온도 플러스 예약 설정의 키를 동시에 누르고 건전지를 재삽입하게 되면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포회 같은 경우에는 온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동시에 누르고 건전지를 재삽입하게 되면 실내기 옵션 코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무선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360은 각 토출구의 바람 방향이 수직 또는 수평 또는 중간, 이게 세 단계가 있는데 리모컨을 설정하는 게 따라서 수직과 중간과 수평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웨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블레이드가 1개,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1개를 따로 정지 또는 나머지 3개를 스윙 이렇게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2개만 할 수도 있고, 3개만 할 수도 있고, 4개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특수 기능은 한 공간에 여러 개 실내기가 있을 때 리모컨을 이제 동작을 시킬 경우에 원하지 않는 세트가 켜지거나 꺼질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한 대부터 4대까지 1부터 4까지 설정하여 1로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1로 설정된 실내기는 1번의 리모컨으로 쓰면 1번이 먹고, 2번을 누르게 되면 2번이 먹게 되는 그런 실내기 선택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대 4실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옵션 설정입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설치 옵션으로 해가지고 넣게 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 설치 옵션 코드는 총 24자리고요. 6자리씩 끊어서 입력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세그는 페이지를 의미하고 1번 페이지와 7번, 13번, 19번 페이지는 4개는 앞에 페이지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20개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옵션 코드 설정을 하는 거를 타입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제품 옵션이 있고요. 이 제품 옵션은 이미 양산에서 나갈 때 기본 코드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 제품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 옵션을 사용할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할 때는 제품 옵션을 활용하여 넣게 됩니다. 그 다음 설치 시에는 설치 옵션,
두 번째 자리 2번과 5번이 있고요. 그 다음 주소 옵션은 두 번째 자리 A가 주소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옵션인 두 번째 옵션 D는 총 우리가 옵션 코드의 방법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옵션 1개, 설치 옵션 2개, 주소 설정하는 옵션 1개, 특정 옵션만 한 자리만 변경할 수 있을 때 그때 넣는 특정 옵션 1개 해서 합이 5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A 카세트의 설치 옵션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첫 번째는 자릿수고요. 7번째, 13번째, 19번째 자릿수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가 된 거요. 2번은 설치 옵션 2번을 의미하고 여기에 5번째 세그는 중앙 제어를 사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세그도 중앙 제어를 리모컨 개별 제어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세그와 4번 세그의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5번, 6번, 5번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 제어 사용입니다. 0번은 미사용, 1번은 사용입니다. 현재는 1번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중앙 제어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중앙 제어 하기 싫다 그러면 0번으로 바꾸시고 입력을 하게 되면 중앙 제어가 사용이 안 되고 개별 제어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17, 18번이 있고요. 20번에 아까 리모컨 개별 제어 모드인데 채널 1번부터 4번까지 만들면 1번은 1번끼리만 동작하고 2번은 2번끼리만 동작하게 이렇게 4대까지 묶어서 제어를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22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옵션은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내기 옵션 설정 및 기기 및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선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품 설치 주소, 특정 옵션까지 모두 가능하지만 유선 리모컨과 소프트웨어인 SNS는 특정 옵션을 여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선 리모컨과 소프트웨어는 제품 설치 주소만 입력이 가능하고 특정 옵션을 하려면 무선 리모컨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리셋입니다. 스마트 리셋은 저희들이 실외기에 보시면 K1, K2, K3, K4 스위치가 있고 K3 스위치가 이 스마트 리셋 기능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모컨의 확인과 V자 버튼을 동시에 4초 누르게 되면 스마트 리셋이 되고 실외기에 있는 K3 리셋을 눌렀을 때와 동일한 리셋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운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거기 K1, K2가 냉방, 난방, 시운전의 키이듯이 여기도 전원 확인 모드를 4초간 누르게 되면 시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시운전을 하고 나서 자동으로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제어 시스템인 유선 리모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유선 리모컨은 실내기와 이선 통신으로 선을 2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컬 계층에 이선이 연결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 리모컨에는 무선 리모컨과 달리 에어컨과 ERV 운전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징이 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면판에는 운전 상태 표시, 운전 정지, 온도 조절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건 디스플레이, 여기는 키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시면 되고 뚜껑 뒤에를 카바를 열면 로컬 계층에 연결하는 통신 F3, F4가 있고 여기 슈퍼 캐패시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설정할 때 저장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 부위에 온도 센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온도 센서는 역할은 이런 겁니다. 난방을 하게 되면 온도가 위로 올라가고 냉방을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온도와 세트가 느끼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선 액정 리모컨에 그 벽면에 설치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위치와 비슷하면 유선 액정의 온도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세트의 흡용 온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2개를 합을 해가지고 평균으로 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DMS 2.5의 온도 데이터는 상위 단에는 실내 흡입 온도 센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선 리모컨에는 유선 리모컨 안에 있는 내부의 온도 값을 읽기 때문에 서로 온도 차이가 난다.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내 리모컨에 내장되어 있는 온도와 세트에 있는 온도 센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케이스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케이스 1은 실내기 있는 흡입 센서만 사용하는 일반 현장은 다 흡입 센서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장은 리모컨에 있는
온도만 쓰는데 이런 거는 덕트 현장이나 그다음 외기 온도 센서, 외기 온도를 들어올 때는 실내 온도와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선 액정의 리모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에는 세트의 온도 센서와 그 다음에 리모컨의 온도 센서를 더하기 해서 평균을 하는 겁니다. 이건 롭이나 아주 넓은 현장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주 편리하고,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실내에 있는 센서를 밖으로 빼서 외장 센서를 달아가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리모컨으로 온도 제한 기능과 무선 리모컨 제한 기능입니다. 온도 제한 기능이라는, 우리가 냉방일 때는 30도부터 18도까지, 난방일 때 30도, 16도. 자, 냉방일 때 18도로 설정해 놓으면 계속 냉방이 하루 종일 돌아가기 때문에 18도의 온도를 조금 20도, 22도로 올려서 설정하게 되면 그렇게 설정하는 거고, 난방은 30도로 해놓으면 계속 난방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28도, 26도로 설정하는 요거 낮춰서 설정하고 내려서 설정하고, 이런 거를 과도한 냉방이나 난방 설정을 막기 위해서 온도 설정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무선 리모컨을 실내에서 유선 리모컨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 제한 기능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설정 모드입니다. 사용자 설정 모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숫자, 주 메뉴, 보조 메뉴, 여기는 세그에 데이터를 넣게 되는데, 저희들이 설정 옵션 넣듯이 필요한 기능을 요 숫자에 맞게끔 넣어서 입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내용은 무선 리모컨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모드 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과 예약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서비스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주 메뉴와 보조 메뉴의 테이블을 뒷면에 보시고 여기 있는 데이터 세그를 참조하여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선 리모컨이, 무선 리모컨을 사용 유무는 주 메뉴 1번, 보조 메뉴 1번을 누르시고, 사용 세그 2번 세그에 1을 넣으면 사용, 0을 넣으면 미사용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여 주시면 서비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번, 1번, 2번, 3번 이런 여러 가지 보조 메뉴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기능을 찾으셔가지고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4번, 5번, 6번 계속 데이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4번 경우에 여기 주소 설정인데, 이건 주소 설정입니다. 세그에 예를 들면 1, 2번, 3, 4번, 5, 6번인데 그룹 주소가 5, 6번이고 1, 2, 3, 4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세그에 맞도록 주소를 설정하는데 입력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형 유선 리모컨의 그래픽형입니다. 최근에 나온 걸로 어떻게 칼라 LCD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TFT LCD고 정정도 수치도 표시 가능하고, 그 다음 심플하고 디자인이고 간편한 조작입니다. 스위치도 많이 줄었고 터치 타입이기 때문에 쓰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유동형 컬러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복잡한 숫자로 표현하던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 숫자로 보면 막대 표시로 보던 거를 숫자나 그림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키도 26개나 되던 거를 한 8개를 줄여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픽형이라고 그러고 유동형 LCD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외관 및 기능입니다. 요거는 에어컨의 홈 화면이고요. 이게 상세 설정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한기 시스템 홈 화면이고요. 한기 시스템 상세 설정 화면입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청정 한기 홈 화면이고, 한기 시스템 상세 설정 화면이고, 다음은 기능 상세 설명인데, 요 사용자 설정 모드입니다. 사용자를 설정 모드를 할 때 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장하 좌우 버튼을 부가 기능을 선택하여 OK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러한 기능들이 일반 모드, 그 다음 UV 살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모드입니다. 서비스 모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이게 암호를 넣으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암호는 0202를 넣고 OK를 누르시면 설치 서비스 매뉴얼로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있는 요 정보를 활용하여 넣게 되고요. 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선 리모컨 ERV입니다. ERV는 아까 유선 액정 리모컨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요건 유선 리모컨
ERV의 전용 리모컨이니까 최대 16대 ERV 그룹 제어도 가고 개별 제어 그룹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선 액정 리모컨은 연결 구성도를 보시면 1대1로 설치하면 로컬 계층에 F3, F4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개별 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 한 개로 두 개도 연결되고 리모컨 하나로 최대 16대까지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리모컨 두 개로 사용할 경우에 마스터와 슬리브를 설정하고 한 대의 실내기에 두 개의 유선 리모컨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6대 중에 리모컨 마스터와 슬리브를 해서 두 개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내기가 다른 시스템에 실내기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 F3, F4를 연결하고 최대 16대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실내기의 시스템에 두 대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마스터 슬리브로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요거는 ERV도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선 리모컨 하나에 ERV가 16대까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실내기, 에어컨 실내기와 ERV를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통신과 구통신을 어떻게 연결하냐 하면 구통신은 구통신 제어기와 연결해야 되고 신통신은 신통신의 제어기 연결해야 됩니다. 신구통신의 제어기를 혼용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유선액정만 살펴보시면 신통신은 유선액정 리모컨 선 연결하는 게 F3, F4 두 선이고요. 구통신은 선이 4선입니다. F3, F4가 있고 V1, V2가 있어서 선이 4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적으로도 연결이 불가능하지만 소프트적으로도 연결이 불가능한 선. 다음은 중앙제어 시스템입니다. 중계기 관련 부분입니다. 중계기는 우리가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제어기와 그 다음에 시스템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하나의 전달 장치를 우리가 중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계기가 필요하고요. 호환 중계기는 신구통신 제어기와 신구통신의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주는 호환형 중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고요. 연결되는 부분은 잠깐 살펴보시면, 자, 구통신 제어기에 이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통신의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딱 봤더니 이거 한 대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호환 중계기가 필요하고요. 호환 중계기를 달아서 R1, R2에 연결하면 구통신 제어기를 신통신 시스템을 갖다 물릴 수가 있고, 거꾸로 신통신 제어기에 구통신 시스템을 연결하려면도 반드시 호환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통신 시스템에 신통신 제어기에다 연결할 때는 바로 호환형 중계기를 사용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ERV 중계기도요. ERV도 마찬가지로 ERV에 신구 통신 중계기가 다 연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면 되고, 구조도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신통신 ERV를 신통신 제어기에, 구통신을 신통신 제어기에, 신통신 ERV를 구통신 제어기에 이렇게 다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제어 시스템입니다. 중앙제어 시스템은 온오프 제어기라도 하고요. 이건 최대 16개 그룹 제어기에 가능하고 전실 개별 그룹 제어도 가능합니다. 여기 운전 LED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대라도 켜져 있으면 이 LED는 불이 들어와 있고 전실 온, 전실 오프 기능이 있고, 우측면에 보시면 난방 자동 냉방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요거는 냉방으로 해놓으면 전실 냉방 운전이 되고요. 자동으로 해놓으면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높으면 냉방, 낮으면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 운전이라고 하고, 난방으로 해놓으면 난방 운전이 되겠죠.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여기는 220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 단자고요. 그 다음에 R1, R2가 있고 C1, C2가 있는데 신통신에서는 C1, C2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통신에서는 C1, C2를 사용하죠. 중앙제어기를 이용해서 상위단을 올리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R1, R2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요게 중앙제어기의 기능입니다. 이용 제한 기능인데요. 우리 중앙제어기에서 이런 옵션이 있는데 현재는 중앙제어기를 사용하든 유선액정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앙제어기에서 1번을 ON으로 셀렉트 하시면 중앙제어에서 ON 할 때만 유선 리모컨을 먹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고요. 2번을 ON을 하게 되면 아예 키든 안 키든 중앙제어를 사용하든 안 하든
실내에 있는 유선과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이 RMC 주소 설정입니다. 우리가 중앙지역에는 온오프 컨트롤 라인은 두 가지 주소가 있습니다. RMC1 주소가 있고 RMC2 주소가 있는데, RMC1 주소는 중앙지역이 안에 보시면 이런 로터리 스위치가 있는데, 요 0부터 F까지가 되는 게 우리 CMC1의 주소고요. 요거는 그룹 채널입니다. 그룹 채널. 그룹 채널이고, 그 다음에 RMC2 주소는 뭐냐 하면, 중앙지역이 온오프 컨트롤러에 번호 0번부터 F까지가 있는데, 요 번호가 RMC2 번호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정할 때 로터리 스위치를 2번을 하면 RMC1 주소는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번을 누르게 되면 RMC2 주소는 3번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을 누르면 여기 3번이 들어오고 로터리 스위치 2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터리 스위치 6번으로 맞추고 8번을 누르게 되면 RMC1 주소는 6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번은 이렇게 작동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0부터 F까지가 있고 여기도 0부터 F까지가 있으니 주소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내기 주소를 옵션 설정할 때 마찬가지 주소 설정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되고, 요거는 들어오셔서 실습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번을 중앙제기에 0번을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요거 0번을 누르면 RMC1의 0번은 쫙 다 되고요. 딱 준비가 되고, 얘 0번 누르면 RMC2의 0번이 들어오고, 얘 1을 누르면 RMC2의 1번이 들어오고, 얘 3번 누르면 RMC2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버튼을 활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어 솔루션 대부분의 말씀을 드렸고, 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들어오셔서 교육 입과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어 솔루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